급락하는 성장률. 조작된 통계. 지준율 인하로 시동 거는 중국판 양적 완화입니다. 중국 경제는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순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는 빚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급격한 하락에서는 경기 부양이 필요한 데 비해서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있는 빚에서는 긴축 경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빚이 급증하게 되는데 문제는 긴축 경제를 하면은 경기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중국에서는 크나큰 고민입니다. 우선 중국 경제의 성장률 급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에도 중국 경기 둔화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선을 그려보면 성장률이 5.5% 되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9년 4분기,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에는 5.5%까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통계를 믿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통계 부풀리 기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6%는 거짓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실제로는 4.7%라는 것이죠. 6.7%에 대해서 4.7%라는 것이죠. 즉 2% 이상이 조작됐다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통계 조작의 대표적인 예는 지방정부의 통계 조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이멍구는 40%, 26%, 랴오닝성은 20%, 텐진시는 50%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중국 지방정부의 심각한 국내 총생산 부풀리기가 또다시 발각돼 중국 경제통계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7일 보도했습니다. 텐진시 관영 매체는 경제특구인 비나이 신구의 2016년 GDP가 6,654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텐진시는 비나이 신구의 2016년 GDP가 1조 위안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한마디로 GDP가 50%나 부풀려져 발표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급락을 요약을 해보면 중국의 공식적인 경제 성장률로 추측해도 2020년 3분기에는 5.5% 이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 이상 경제 성장률이 부풀려져 있으므로 실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의 급락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판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의 긴축 정책은 완전히 포기하고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경제뉴스에 따르면 중지준율 0.5%포인트 인하, 경기 부양 총력이라고 합니다. 즉 중국 인민은행은 어제 1일 현재 13%인 금융기관들의 지급준비율을 12.5%로 0.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경제에 약 8천억 위안, 1140억 달러, 13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중국 금융시장과 투자업계는 중국 당국이 여러 차례 2020년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 유연 조절이라고 밝혔다며 1월 1일 0.5%포인트 전면적 지준율 인하가 사실상 중국판 양적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해주는 금리도 1, 2월 중 0.2에서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또한 지준율이 모두 1.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내리고 금리도 4차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 당국은 시장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을 내렸고 또한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 완화의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양적 완화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은 비밀 아닌 비밀의 양적 완화를 오랫동안 실시하였습니다. 빨간색 선은 중국의 돈풀기를 나타내고 파란색 선은 미국의 돈풀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돈풀기가 미국의 돈풀기보다 훨씬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00년 전후부터 중국은 미국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즉 양적 완화를 더욱더 강력하게 시행한 것이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과 중국의 돈풀기 규모를 비교하면 그래프와 같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우는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즉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돈풀기 규모가 미국의 2.3배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돈풀기로 중국의 은행들의 자산이 급증하였습니다. 중국의 공상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의 자산이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풀기에서 미국과 중국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이렇게 됩니다. 즉 중국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들의 자산 증가를 보면 중국에 막다운 돈을 찍어서 자산을 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빚의 규모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의 빚의 규모입니다.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의 빚의 규모입니다. 2018년 중국의 빚의 규모입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버블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큰 것으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하며 현재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지금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의 빚이 있는 중국이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즉 빚을 키우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미친 짓인 중국의 양적 완화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파멸과 분열이 될 것입니다.